자,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를 잘 읽어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요. 만드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300, 69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30.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다시 렉탱글. 자, 300, 30. 그 다음 푸시 앤 풀 690.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향을 내가 제어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트리플 클릭해서 반드시 그룹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걸 할 때 옆에 같이 붙어버리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었고 제가 하나 복사하죠. 자, 제가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얘는 그룹을 풀 겁니다. 익스플로드. 자, 렉탱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300에 540입니다. 300, 540. 어이고, 다시요. 540, 300.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30 한 다음에 트리플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붙어버린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붙어버렸으니까 작업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그룹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렉탱글. 자, 제가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나중에 했잖아요. 이쪽이 X축이 돼요. 실제로는 여기가 X축이긴 하지만은 스케치업은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맞춰줍니다. 540, 300. 또 그러네. 자, 다시요. 300, 540. 네, 다시 봅니다. 300, 540. 네, 그냥 로테이트. 자,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로테이트. 자, 이렇게 90도 회전하면 되고 이동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복제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제를 하고 나누기 2. 그럼 마지막 얘는 삭제해도 상관없겠고 얘도 복제하면 일단 왼쪽에 있는 모습은 만들어졌고요. 렉탱글 1500, 600,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이런 모습이죠. 600, 690, 옵셋 30,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가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여기를 끝까지 올려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빈약해 보이죠.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에 의해 좀 빈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거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식탁을 모델링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좀 곡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를 불러드리는 이미지는 바로 얘입니다. 이 곡선은 바로 얘예요. 이 곡선입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의 이미지를 불러드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드릴 거예요. 파일 메뉴에 임포트입니다. 임포트가 불러들이다 라는 뜻이죠. 자, 바로 이 부분. 파일 포맷부터. 파일 형식을 눌러보면 여기 스케치업 파일, 오토케이드 파일, 3ds 파일, 여기 콜라다 파일 이렇게 있는데 이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렇게 JPG 파일, PNG 파일, 뭐 TIFF나 PSD나 TGA나 BMP 파일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저장한 건 JPG입니다. 바로 이 파일인 거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불러드리기 전에 반드시 지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미지이냐, 텍스처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정하셔야 돼요. 이미지는 사진이란 뜻입니다. 그림이란 뜻이에요. 얘가 그냥 화면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림 전체가 고스란히 들어와 버리는 거고, 텍스처는 뭐냐면 질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재질이요.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 매티리얼에서 이런 질감 효과 불러왔었잖아요.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텍스처입니다. 에디트 버튼 누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여기 Use Texture Image라고 적혀 있죠. 질감 사진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질감 효과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다 질감 사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올 때 뭘로 불러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JPG에서 다운로드 텍스처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이미지로 들어올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식탁은 텍스처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텍스처의 크기. 이렇게 텍스처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반복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텍스처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각형을 그려보고 텍스처를 한번 불러와 보시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임포트.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크기만 지정해주면 이 자체가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룹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걸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다리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자, 렉탱글 70,70 푸시앤풀 720. 자, 안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돌린 다음에 선 두 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복제를 합니다. 100mm 복제. 여기가 100mm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선이 바깥쪽으로 30mm, 다시 여기 있는 선이 바깥쪽으로 30mm. 그러면 위에는 두툼하고 아래쪽은 뾰족한 형태의 다리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간격이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1200. 그냥 사각형 그리는 게 좀 편하겠네요. 렉탱글 1200, 750. 그 다음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하나씩 복사하면 돼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닥에서 위로 보면 되겠고, 자, 복사하기. 복사하는 방법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눌러서 플립 그린 방향으로
아이고, 그린 방향이 아니군요. 빨간색 방향이네요. 레드 방향으로. 다시 2개 선택한 다음 복사. 다시 플립 그린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복사가 끝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렉탱글 바로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길이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역시 그냥 100mm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폭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임포트. 아까 우리가 그렸던 얘네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파일, 임포트. 근데 가져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텍스처입니다. 여기는 텍스처로 집어넣을 거예요. 선택하고 텍스처 선택하고 임포트. 그 다음에 원점, 그 다음에 높이를 쭉 지정하고 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복제합니다. 여기 있는 모서리를 쭉 복제해 옵니다. 그래서 요 끝을 잘 맞추고, 자, 여기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입니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아크로 그릴 겁니다. 뭐 시작, 끝, 중심 이런 식으로.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중간점 여기. 다만 이렇게 비추어서 면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점, 끝점, 두 번째 점. 자, 호가 삐뚤어졌네요. 뭐 삐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절반씩만 들어가도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어때요? X축 방향으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잘 잡으셔야 돼요. X축 방향이 아닌 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면 이 아래쪽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복제. 그리고 플립. 다시 이 끝에를 맞춥니다. 그럼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케일로 그 크기를 줄여서 맞춥니다. 자, 돌출은 10mm만 주도록 하죠. 이렇게 10mm만. 아니, 30mm 들어가야 될까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여기 중간점이 여기에 중간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나머지 복사하기. 다시 한번
로테이트. 자, 복제 90도. 자, 미드 포인트가 이쪽 미드 포인트로, 다시 여기 미드 포인트가 여기 미드 포인트로, 당연히 크기가 안 맞죠? 스케일로 줄입니다. 그러면 자,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얘를 모델링 할 겁니다. 똑같이 파일을 불러드려야 돼요. 파일, 임포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임포트. 자, 클릭하고 적당한 크기로 불러드립니다. 이렇게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건 아니니까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원점 0도 방향 90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걸 풀어야 돼요. 그룹을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먼저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익스포트 말고 익스플로드요. 익스플로드가 우리나라 말로 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드 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풀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다시 모서리 선택하고 최대한 이렇게 가깝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네,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또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하고 서로 수직이 되게끔 놓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얘는 앞에서 본 거고 얘는 옆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수직이 되게끔 먼저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 명령어 방향 지정하고 0도 지정하고 90도 엔터. 그 다음 이동하기, 이 점이 결국은 여기 미드 포인트까지 와야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뷰 메뉴예요.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페이스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 대한 모양을 나타내는 명령어입니다. 엑스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반투명해집니다. 모든 객체가 이렇게 반투명해져요. 다시 봅니다. 어떤가요? 지금은 불투명해졌죠?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철사 모양의 구조물. 이렇게요. 철사 모양의 구조물. 그 다음에 히든 라인. 이렇게요. 선을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선 뒤로 들어가면, 면 뒤로 들어가면 모서리를 숨겨버리는 겁니다. 다시 쉐이드, 면은 처리해줘요. 그런데 재질은 안 보여줍니다. 우리가 쓰는 게 쉐이드 위드 텍스처,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투명하게 해줍니다. 엑스레이를 체크해 주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에디트에 보시면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락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편집되지 않아요. 선택한 거 언락 하시면 됩니다. 언락. 그럼 선택 풀어지죠?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럼 여기 하이드하고 락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락. 잠그다. 자물쇠죠? 이렇게 잠가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얘가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보이기만 할 뿐 작업이 안 되게끔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중간을 찾아서 돌려야 되는데 우리 아직 저기를 안 배웠군요. 자, 여기 팔로우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팔로우미요. 여기 팔로우미 보이시죠? 이거 하기 전에 팔로우미를 먼저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팔로우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서클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원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길 원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놔보시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팔로우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로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팔로우 버튼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간단하죠? 다시 볼까요? 얘가 이렇게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로라고 부릅니다. 경로. 내비게이션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목적지를 검색하고 그 딱 누르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 찾아지잖아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경로를 검색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저 선이 경로입니다. 경로고 뭐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패스가 됩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경로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경로를 먼저 선택하고 팔로우 미 버튼을 누르고 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먼저 팔로우 미 버튼을 누르고 아니다.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면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원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미 반원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반만 그려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클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서클을 그려서 이동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서클을 그려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로 크기를 조절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을 내립니다. 수직으로 내리고 원을 하나 다시 그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절반을 지우고 그 다음 이 부분 여기 보이시죠? 자, 수평으로 자르고 그 다음 사선으로 자르고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고, 그 다음 여기가 자연스러운 호가 돼야 됩니다. 자, 아크 중간 시작, 이걸로 갈까요? 시작, 자, 끝, 그리고 더블 클릭.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호에서 시작, 끝. 자, 이때 선의 색이 어떻게 되나요? 선홍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거 접선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딱 정확하게 90도 혹은 접선 대 접선이 됐다는 뜻입니다. 수평으로 접선, 수직으로 접선, 이런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알아서 잘라줍니다. 물론 안 잘라줄 때도 있어요. 안 잘라지면 이레이즈 명령으로 지우시면 돼요. 근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의 모습은 만들어졌고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전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네, 화면 맞추는 방법입니다. 카메라의 스탠다드 뷰에 뭐 라이트 뷰를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일자로 볼 수 있죠. 거기에 패러럴 퍼스펙티브로 놓으면 어떤가요? 충분히 일자로 놓고 보이시나요? 자,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또 라인. 자, 약간 비스듬하게. 다시 라인. 이동 툴로 끝점 잡아서 이동하고,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자, 그러면 이렇게 뷰를 맞출 수 있죠. 보면 뷰가 삐뚤어진 게 보입니다. 자, Z축으로 여기까지, Y축으로 여기까지, Z축으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선으로, 자, 이레이즈. 그러면 이렇게 면이, 자, 만들어졌을까요? 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들 어떻게 해요? 아크 명령어로 시작, 끝, 더블 클릭. 자, 근데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넘버 오브 세그먼트, 중간 단계가 too large, 너무 많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반지름에 비해서 중간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호를 그릴 때 바로 이 부분, 호 명령을 넣을 때 바로 여기 세그먼트가 12개로 되어 있죠. 이게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자, 6개. 다시 시작, 끝, 더블 클릭.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시작, 끝, 더블 클릭.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크게 줘도 된단 말이죠. 12개. 다시. 자, 여기는 안 지워졌죠? 이레이즈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와 같이 모서리가 만들어지죠. 자, 트리플 클릭 후 역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소켓 부분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다가 렉탱글을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고 아크로, 네, 그 다음에 여기 지우면 경로가 하나 완성이 되고요. 자, 이 선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죠. 아크가 삐뚤어졌네요. 다시.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의 라이트 뷰. 이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요. 자, 다시 카메라의 라이트 뷰, 아크. 다시 조금 더 내려가네요. 얘는 너무 크고, 네,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각도를 돌려서 서클. 너무 크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서클.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이면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작게, 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경로 지정하고 그 다음 팔로우 미 클릭.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쪽 거를 하나 더 그리면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절반 중간의 위치가 이렇게 좀 끌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클. 그 다음 적당히. 왜냐면 얘는 경로니까 적당히. 다시. 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이 절반인 거죠. 자, 이렇게요.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이렇게 적당히.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자, 마지막으로 선의 위치가 조금 다르네요. 자, 선의 위치가 여기 달라진 거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맞춰봐야 되겠네요. Z축 방향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끝점 클릭해주고, 자, Y축 방향 맞추고 끝점 클릭해주고, 그러면 금방 모양 맞출 수 있어요. 자,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하고, 자,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더블 클릭, 시작 끝 더블 클릭, 다시 한번 시작 끝 더블 클릭, 시작 끝 더블 클릭, 그 다음 시작 끝 더블 클릭, 다시 시작 끝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면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경로 선택하고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팔로우미, 세 번째 면. 그러면 이와 같이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제 필요 없으니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났죠. 위치가, 중심의 위치가 안 맞은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이 안 맞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원의 중심이 안 맞았다는 뜻이에요. 서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면 클릭하고 어떤가요? 이제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중심의 위치가 안 맞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에 자, 엣지 페이스도 X라인을 끄면 어떤가요? 자, 메이크 그룹. 자, 경로 다 선택, 자, 오브젝트 끄집어서 옆으로 끄집어내 놓으니까 어떤가요? 모형 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형이 완성이 됐네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려야 될 모형 정면, 우측면을 놓고 따라 그리는 겁니다. 따라 그려서 이렇게 모형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모델링 기법들입니다. 투시도 이렇게 만들어요. 조감도 이렇게 만듭니다. 반드시 이 기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